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번 문항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물체 A와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동시에 던졌더니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평면상의 점 P에서 만나는데 이때 A, B와 P 사이의 수평거리가 각각 2m와 3m라고 합니다. 먼저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은 힘, 속도, 가속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물체의 방해가 없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의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긴다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체 A와 B는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을 받고 있을까요? 물체 A와 B는 초기에 수평 방향으로 VA, VB의 속력으로 던져졌지만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받은 힘은 없습니다. 즉, 물체 A와 B는 중력만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 계속 중력을 받으므로 두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즉,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다. 두 물체는 중력만 작용하는데 아랫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으므로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디귿, VA 대 VB는 2대 3이다. 두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였으므로 운동한 시간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같은 힘의 크기를 받으면서 운동하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물체의 이동 거리에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두 물체의 초기 속력, 즉 VA와 VB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평 성분에는 가해지는 힘이 없으므로 운동하는 동안 이 속력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시간 동안 각각 VA와 VB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이지요.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2m 대 3m는 VA 대 V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 즉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12번 문항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중 목욕탕에 설치된 건식 사우나 내부의 온도는 대략 섭씨 7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대략 섭씨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변형된다고 합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사우나 안에서 지나치게 오래 머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사우나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여 몸을 데웁니다. 공기는 물이나 금속처럼 열을 빠르게 전달하지 않으므로 피부가 급격히 데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사우나에서는 주로 대류와 복사로 열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머물면 체온이 점점 올라가고 열평형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화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니은, 사우나 내 온도를 유지한 채로 습도를 올리면 습도를 올리기 전보다 더욱 시원하게 느껴진다. 습도가 높아지면 땀의 증발이 어려워지고 체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백질이 변형되는 온도인 40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원한 정도를 넘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습도를 올리려면 사우나 내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사우나 안에서 사우나 온도와 같은 섭씨 70도의 물에 손을 담그면 더욱 시원하게 느껴진다. 물은 공기와 다르게 열 전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70도의 물에 손을 넣으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따뜻하다는 의미의 시원함이 아니라 뜨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즉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15번 문항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이 연결된 코일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자석이 있다. 자석이 A에서 B를 지나는 시간 동안 저항에 흐르는 전류 I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양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려 한다는 성질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그림입니다. 코일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왼쪽에는 N극이, 오른쪽에는 S극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자석이 코일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각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석이 코일에 들어갈 때는 코일의 N극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에서는 N극과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그 방해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N극이, 오른쪽에 S극이 형성되어 N극끼리 청력이 작용하여 N극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과 일치하고 이것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자석이 코일에서 나올 때를 보겠습니다. S극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극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이 힘을 방해하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는 N극, 왼쪽에는 S극이 형성되어 N극과 S극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여 S극이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플러스, 마지막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니은입니다. 감사합니다.